오늘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또래랑 잘 못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지 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감이 싹 트는 말 중 하나죠. 우리 아이가 또래랑 못 어울린다는 이야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또래랑 잘 놀아야지 말도 더 트일 텐데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왔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오늘은 저 이지쌤이 아이가 또래와 잘 못 어울리는 이유와 가정에서 당장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언어 발달이 느린데 소극적인 경우. 아이가 말이 늦다 보니 친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말로 원활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린이집 안에서는 그 흐름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자연스럽게 놀이 참여에서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이 하고 싶어서 손이 나가는데 다른 아이가 그걸 먼저 잡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 할래요 이래버리면 우리 아이는 마음속으로 내가 먼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처럼 말을 하고는 싶은데 그걸 원활하게 표현하지 못하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린이집 상황에서 점점 놀이의 적극성이 적어져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혼자 노는 게 편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이 약한 경우. 아이가 말이 느리면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으면 또래랑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애초에 혼자 노는 걸 편해하는 경우 혹은 자기를 편안하게 맞춰주는 상대랑만 노는 게 편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저랑은 집에서 잘 노는데 친구들이랑은 잘 못 놀아요. 이거거든요. 어린 시기 아이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어른처럼 다른 친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끼리 노는 상황은 때로는 전쟁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상호작용,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런 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친구가 같이 놀자는 것도 별로 싫고 왜냐면 방해받는 기분이 드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반면에 어른이랑 같이 놀면 친구처럼 뺏어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 맞춰줘요. 그래서 부모랑은 비교적 잘 노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등에서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말이 느리면서 예민한 경우. 아이가 예민하면 일상에서의 작은 자극이 보다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거나 큰 소리가 나면 금방 긴장을 하게 되고 또 휙휙 변하는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해요. 놀이기구가 무섭거나 놀이터에서 노는데 발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게 찜찜해서 놀이에 집중을 못하거나 막 친구가 신나서 소리 지르는 게 싫어요. 또 선생님이 다른 친구를 혼내는 건데도 마치 나를 혼내는 것처럼 무섭고 긴장이 듭니다. 그래서 또래와의 상호작용보다는 혼자 놀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놀이 기술이 부족한 경우. 같이 놀고는 싶거든요. 그래서 막 다가는 가는데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잘 모르거나 무턱대고 자기의 규칙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 아이들끼리 다 같이 놀 때는 좀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규칙과 흐름에 관심이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끼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서 잘 안 되면 화가 나서 엉망이 되거나 이러다 보면 결국 혼자 하는 놀이로 빠지게 됩니다. 만약 오늘 원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또래랑 잘 못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지쌤이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섞인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느냐? 첫 번째, 소극적인 언어 발달 지연의 경우라면 가정에서 너무 언어 발달을 체근하시기보다는 아이의 말에 조금씩만 살을 붙여주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달려요 이런 것처럼 조금씩 아이의 말을 확장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너무 여러 가지 말들을 체근하게 되면
아이가 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집에서 놀 때 친구랑 대화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같이 놀아주세요. 부모가 또래처럼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를 건네서 아이가 또래랑 대화를 할 때 잘 말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친구 역할을 해서 우리 소꿉놀이 하자. 나는 엄마 할 거야. 너는 아기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한테 이지야 이럴 때는 응 하고 대답해줘. 싫으면 나는 아빠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해봐 처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 미숙한 경우라면 가정에서 규칙이 있는 놀이를 자주자주 진행해 주세요. 특히 엄마가 한번 아이가 한번 하는 규칙성 놀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마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할 거예요. 그래도 다양한 리액션이랑 칭찬을 계속 해주시면서 계속 놀이에 참여해 보는 그 경험을 가정에서 쌓아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감각적으로 예민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에서 겪는 다양한 환경을 미리 경험시켜 주세요. 주말에 조금 시끄럽거나 아이들이 많은 곳을 한번 가보고 그런데 이때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또 다른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뭘 만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아요. 저기 봐봐, 저 친구는 높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갔는데도 막 재밌어 하네. 저 친구는 모래가 엄청 많이 묻었다. 근데 재밌게 놀고 있다. 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민한 자극이 마냥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한 번에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인내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놀이 기술이 미숙한 경우라면 우선 차례를 기다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기다리면서 상대방 아이들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놀이 방법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거를 아이가 이렇게 지켜보게 하시면서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공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게임인가 봐. 저 친구가 먼저 하는 거 한번 보자. 아이고, 저 친구는 공을 못 넣었네. 저렇게 공을 3번 던지고 나면 다음 사람 차례인 거야.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면서 아이가 놀이 방법을 천천히 익히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성향을 탓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에게 너는 친구랑 왜 안 놀아? 같이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과 또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춰 설명하고 아이를 대해주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가정에서 쌓이면 어린이집에서 아이 표정이 훨씬 밝아질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지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간단하게 조언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보다 높여주고 싶다면 이지아이 연구소에 들려주세요. 이지아이 연구소에는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놀면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활동지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린트를 해서 쓰시거나 태블릿에 넣어서 아이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무료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이지아이 연구소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지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다음번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